지금은 준비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뭐 막혔는데 왜 이런 일을 해? 근데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열릴 때는 공부하면 늦었습니다. 이미. 지금 준비된 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 열릴 때는 이미 그곳에 가셔서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닫혀 있으면 그쪽을 안 봐요. 근데 닫혀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그거를, 전 선점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역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감사의 눈으로 보기에 힘쓰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여기 와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 하는 그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전에는 그냥 통일 좀 막연하고 그랬습니다. 미분화였어요. 근데 이렇게 분화되고 전문화, 세분화, 이렇게 다양화 모습 보이는, 이런 아주 진보된 모습 보이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평화 통일 운동가로서 교제와 이 아주 결속을 굳게 하고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았는데 돌아갈 때는 더 아주 깊고 뜨거운 감사를 이렇게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토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농업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코이카를 통한 ODA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을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수준에 그쳤고, 올해 크게 7,000평에다가 저희가 논과 밭에다가 이 자연농업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일체 화학 비료나 일체 농약을 전혀 안 쓰고 토착미생물과 또 자연의 소재만을 가지고 농사를 지는데 품질과 환경과 수확량까지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성공적인 결과를 여러 작물에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MBC는 뭐냐면 에그리컬처, 자연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이 소득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유통을 해서 커뮤니티, 절대 혼자 하는 농업이 아니라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가 됨으로써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이 농업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다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에 있는 부욕토에서 토착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이거를 논밭에 이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 나무 밑에 부욕토가 있는데 그 부욕토와 같은 토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 뭘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소재, 쑥이나 미나리나 계란 껍질이라든지 또는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토양에 맞게, 또 식물이나 동물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농업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의 원리를 깨달아서 자연이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으면, 이거는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리차드라는 공무원이 실험한 것인데 옥수수입니다. 보게 되면 이 관행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들이 아주 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먹다 보니까 얘 증식해가지고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농업 할 때는 굉장히 이것이 아주 딱딱하고 또 거기서 좋은 면역 물질들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찝쩍거리긴 하는데 증식도
수입도 안 되고 몇 마리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피해가 아주 적습니다. 뿌리를 보게 되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그냥 뿌리가 별로 없는데 이 자연농업은 뿌리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각종 미네랄들을 영양분들을 최대한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수확량을 보게 되면은 자연농업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게 되는데 올 봄에 처음 시작한 거는 이 정도지 이걸 더하게 되면은 점점점 품질과 수확량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리가 아주 좋죠.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일반적인 거는 다 쓰러지는데 자연농업을 한 거는 아주 굳굳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했는데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작은 면적이라도 이걸 해서 한국보다도 더 좋은 농업,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그 북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강연할 때는 주로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영역은 청년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 어떻게 통일을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영역 속에서 준비를 해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공 분야가 지금 이제 마케팅이고 비즈니스 전략 쪽이라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좀 약간 이론적인 얘기면서도 사례 중심적으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비즈니스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 정주영 돌아가신 그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솥대 물고 올라가셨던 거가 생각날 수도 있고, 남북산업협력단지 개성공단 8년째 중단 중인 그 금강산 관광,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만든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통일 대박의 기원이 됐던 이론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7,000조의 지하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대규모 사회 자본, 그러니까 SOC가 구축이 되는 거를 꿈꾸죠. 통일이 되면 뭐 도로도 닦일 거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전기가 들어갈 것이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대규모 개발 일종의 토건의 나름대로 그런 또 부밍업을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냥 뭐 어떤 분들은 통일은 대박, 뭐냐 요즘은 이렇게 되셨으니까 통일되면 하여튼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족해진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대박을 생각하시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통일 비즈니스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지배적 디자인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존의 기술을 따라가고 있느냐, 새로운 기술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국한되어 있느냐, 시장을 넓힐 것이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x2로 하게 되면 맨 왼쪽에 아래에 있는 게 점진적인 비즈니스, 그 다음에 그 위가 상당한 비즈니스, 대단한 비즈니스, 획기적 비즈니스.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점진적인 비즈니스는 뭐냐면 특별한 사양 및 가치를 지닌 서비스예요. 용어를 서로 비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탈북민들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북한 장마당에 남한 제품을 가지고 파는 행위들이 일종의 이제 조금씩 가는 점진적 비즈니스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한 비즈니스는 디자인이나 기술이나 공정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뽀로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남북이 합작해서 만든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통일 관련된 비즈니스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에서의 북한 통일 이슈가 뭐뭐 있냐면, 제약 같은 경우는 의약품 수급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부작용을 극복하는 건가, 농업은 이렇고 펄프 및 재질이 이렇고 컴퓨터 통신이 이렇고, 통일의 과정이나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즈니스 감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회복지나 다양한 사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는 또 다른 해결의 문제점들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보는 통일은 이제 인더스트리 4.0라고 해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통일의 경제적 가치가 뭐냐 생각할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지하 천연자원이에요. 북한은 5조 7천억이 넘고, 그 다음에 남한은 2,3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원이라 저희들이 통일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럼 통일을 하는데 내용을,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저희 땅이 그린시티 라이프로, 저희들이 도시 빌딩이나 아파트 가든 도시 농업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먹거리가 해결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유해한 것을 먹지 않고 자기 체질에 맞는 것들을 길러서 먹을 수 있거나 또 사서 먹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전역을 생태 도시화하자. 지금 북한은 뿌리채 뽑아가지고 연료로 쓰기 때문에 나무들을, 산이 다 민둥산이야 아시다시피. 그런 곳을 새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롤 모델을 제시해 주면은 얼마든지 함께 상생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살 수 있는 행복한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한 전역을 관광, 특산, 특화하는 사업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3차 산업에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스마트 산업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것을 융복합하는 것이죠.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도 해봤는데 물건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그 인공지능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교감할 수 있는, 이거는 먹는 옥수수 가지고 만든 포크나 나이프, 이제 저공해 농업이죠. 그것으로 생산하는 많은 디자인과 많은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돼가고 있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특히 여기 모신 여러분들이 자기 삶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를 앞으로 준비하고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도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건강한 가정과 그다음에 형이 아우에게 하는 그런 도제 교육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미셸 오바마가 자기가 농사 지은 걸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들이 패밀리를 살리고 그다음에 학교를 영향력을 끼치고 그다음 자기 커뮤니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고 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새로운 디자인, 제4차 산업혁명을 이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마음껏 물결을 타자고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